안녕하세요. 김수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가법 제5조의 3에 따라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사고 후 도주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 이탈이 도주치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고의성, 사고인지 여부, 정당한 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잘못된 법적 해석이나 과도한 추정으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무죄변론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야 합니다. 또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도주의 고의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주요 쟁점으로는 첫 번째, 사고 인식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도로에서 작은 접촉이나 진동은 충분히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피해를 상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당한 사유로 인한 이탈입니다. 사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구호 조치를 위해 또는 위험 회피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도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경찰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인근 병원에 연락한 경우 도주치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호조치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하거나 구급차를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구호 의무를 다한 경우 비록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도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무죄 또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죄 주장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는 첫째, 사고인식 부인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 차량의 손상 정도, 피해자의 상태, 운전자의 반응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고 블랙박스, 차량 정비 기록, 사고 직후 통화 내용 등을 통해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도주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후 즉시 병원이나 경찰에 신고한 사실, 그리고 피해자와 연락을 취한 이력, 사고 후 일정 기간 내 자진 출석한 경우 등에는 오히려 적극적 조치로 평가되어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호조치 이행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 머물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 사실, 그리고 피의자 신분이 드러난 상태에서 잠시 현장을 이탈한 경우 등을 입증하면 또한 목격자 진술을 통해 피해자를 방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 교통사고 변호사로서 강조하자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는 한 번 기소되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큰 혐의입니다.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한 만큼 사건 발생 즉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교통사고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